넘어갈게요. 자, 진이 망했어요. 진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 유방이 초의 항우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 유명한 초안지 들어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하죠? 그죠? 여기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한. 근데 우리가 중국 사람 하면 한조, 중국 글자 한문, 한자 할 때 그 한자 있잖아요. 그 한이 바로 이 한나라 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반, 이제 시작을 만들어 온 두 나라가 바로 진과 한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이 영어로 뭐죠? 차이나인가요? 그죠?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 그죠? 친이죠, 친. 진입니다, 친. 이제 중국의 진나라에 A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그리고 이제 한나라로 넘어왔어요. 보시면 한나라를 세운 한유방 고조예요. 한고조라고 하는데, 한고조는 이 처음에 통일되고 나서 바로 안정하기가 쉽지 않죠.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정치를 하는 게 이제 처음에 당연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 주나라의 봉건제와 진나라의 시황제가 했던 군현제를 짬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별표. 군국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땅이 있으면 한 요 정도는 한나라 왕 고조가 다스립니다. 고조가 직접 자기가 모두 다 컨트롤해요. 여기가 한 고조예요. 한 고조 유방이 요 정도 땅까지는 자기가 관리 보내서 알아서 컨트롤합니다. 이거는 군현제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은 군현제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땅 있잖아요. 나머지 땅은 나눠요. 나눠서 제후들한테 맡깁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봉건제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요. 두 개를 짬뽕해서 같이 쓰는 시기. 이걸 뭐라 불러요? 그죠? 군국제. 한 고조가 썼던 건 군국제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그죠? 봉건제는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죠. 제후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핑계를 대서 제후들을 정리를 하고 왕이 직접 자신이 다스리는 땅의 범위를 넓혀가서 시간이 지나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면 뭘로 간다? 그렇죠. 군현제로 간다. 군현제. 나중에 가겠죠? 이거는 이따 보시고. 자,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중요한 왕은 바로 누구냐?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꽤 깊어요.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지만 한무제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왕이 한나라 무제예요. 그죠? 자, 무제 때는 강력한 왕. 이 무제의 무자가 이제 칼 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주 많이 했던 왕이고 땅을 매우 넓혔던 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땅을 넓히고 강력한 황제의 권한을 세우면서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아까 말했죠? 군국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 한다? 그죠? 군현제로 가고 싶겠죠. 자, 한무제는 군현제를 실시한다. 별표해 놓을게요. 자,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한무제가 썼던 통치 이념은 바로 뭐죠? 그죠? 유가사상입니다. 유가사상.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제는 아직도 흉노가 있나 봐요. 그죠? 아까 진나라의 시황제가 흉노를 정벌하려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었죠? 똑같이 무제의 경우에는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이렇게 여러 개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잦은 정복 활동으로 부족해진 돈,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전매제도. 전매제도. 7번 볼까요?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있죠? 전매제도. 전적으로 국가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특정 물품의 생산, 판매를 독점하는 제도. 그래서 특히 돈이 되는 거 바로 소금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은 필수품이기도 하면서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급을 소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은 당연히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자원이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무제는
지금 우리 한 무제 하고 있죠? 한 무제는 소금과 철을 전매합니다. 국가가 모두 다 알아서 합니다. 국가가 모든 이익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전쟁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근데 강력했던 무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의 외가 쪽 친척, 외척이라 합니다. 그리고 환관, 주변에 있는 그 아시죠? 환관. 외척과 환관들이 결국 정치를 어지럽히게 되죠. 한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외가 쪽 친척, 왕의 외가 쪽 친척 중에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뭘 세웠다? 그렇죠. 신을 세웁니다. 신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왕망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 아주 빠른 개혁,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려고 나름의 개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노비를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비를 판매하거나 사거나 하는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중앙 관리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기 땅도 뺏어가고 노비도 못하게 하고 못 사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못 가고 망해요. 그래서 유수가 유수 사람 이름이에요. 광무제는 황제로서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유수가 다시 한을 세웁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 이전의 한하고 비교했을 때 유수 광무제가 세운 한은 이후의 한에서 후한이라 부르면 되겠죠. 후한. 그럼 우리가 아는 지금 말한 한 고조나 한 무제 이런 사람은 전한, 후한에 비교했을 때 합전자 써서 전한이라고 합니다. 전한 시대의 황제겠죠? 그죠? 자, 내려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어줄게요. 한번 잘라주세요.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한대의 사회적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전한, 후한 모두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보세요.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 이제는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을 우리가 호족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라 말 고려하면은 호족이 등장해서 호족이 지방에서 힘께나 썼다 이렇게 등장해요. 이야기를 해요. 한때에는 큰 토지를 소유한 호족들이 지방에서 농민들한테 이제 지배하는 거죠. 농민들을 지배하고 중앙 관리로도 진출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호족들이 잘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한 말이 되면 정치가 이제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죠. 어지러워져요. 전국에서 이제 반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건적에 나는 여러 반란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반란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종교가 기반이 돼서 발생했던 농민 반란인데 이 사람들이 누를황, 노란색, 두건건, 수건건, 노란 두건, 누런 수건을 둘러 머리에 두른 적, 이건 도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에요. 결국에는 후한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겠죠? 한나라 문화 중요합니다. 아까 한 무제가 육아 사상을 정치 이념으로 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에서도 한나라 육아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해요.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자, 무제, 한 무제 이후에 유교가 국가 운영의 기본 지침이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죠. 그 학교가 바로 태학입니다. 태학 진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경 박사. 5개의 경전에 능통한 사람, 척척 박사할 때 했던 그 박사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유학을 가르쳤고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연구합니다. 그걸 무슨 학이라고 한다? 네, 이거 중요해요. 훈고학이라고 해요. 유학이 점점 이제 중국사를 배워가면서 나름의 전문 분야, 파고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한나라의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뜻, 글자의 뜻을 다 뜯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훈고학이 발전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훈고학이라는 단어 꼭 보셔야 돼요. 자, 사마천 사람 이름이죠? 사마천이 편찬한 책 제목 사기 너무 중요해요. 중국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들어보셨을까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가 이 사마천의 사기처럼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사기 어디 있어? 사기.
9번이죠. 9번.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중국 신화부터 한 무제까지 역사이고 이 사기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들을 분류로 해 놓습니다.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전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분류해서 따로따로 써놓는 거예요. 사람 따로, 뭐 황제 일 따로, 시간에 따른 연표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해식의 지진계, 지진남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꼭 보셔야 될 게 바로 체륜입니다. 체륜. 체륜은 사람 이름이에요. 종이를 만드는 법을 계량하여. 계는 고칠 계, 량은 더 좋게 한다. 좋게 고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이를 처음으로 만든 거, 소위 말하는 발명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종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주 더 좋게, 아주 더 쓸만하게 바꿔준 사람,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체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만드는 법을 세 글자로 할 수가 있어요. 만들체, 그리고 종이지 써서 무슨 술? 제지술. 그래서 제지술을 더 좋게 고쳤다 해서 계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륜의 제지술 계량. 자,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단어네요. 비단길,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동서,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전해지고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또 들어오는 루트가 바로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중요합니다. 비단길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한나라 무제. 한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동맹국을 찾아서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떠난 건 아니고 한 무제가 사람을 시키죠. 장건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동맹국을 구해와라 이렇게 시켜서 이 사람이 길을 떠나죠. 근데 동맹국을 구하지는 못하죠. 동맹국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바로 비단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각을 키워요. 한 고조 그리고 한 무제가 통치하는 스타일이 달랐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군현제 누구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 군현제와 봉건제를 짬뽕해서 한 거 뭐라 했죠? 그죠? 같이 한 게 바로 군국제. 누구였어요? 한 고조였죠. 한고조 유방. 한고조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을 때는 군국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점점 제후들을 밀어버리고 한 무제 때에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오케이? 자, 갈게요. 2번. 전쟁을 계속한다.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가 알아서 생산하고 알아서 이득도 모두 다 국가가 챙기는 정책. 전매제. 자, 내려가서 3번. 유가사상이죠. 유가사상. 진나라 시황제는 유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분서갱유, 그래서 유학자들을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나라 때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네요. 동중서, 사람 이름입니다. 동중서가 건의를 하죠. 동중서가 한 무제한테 유학을 쓰십시오. 충효를 앞세워서 유교로 통치 이념을 쓰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죠.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죠. 효. 부모한테 다하는 효. 이게 확장된 게 국가 개념으로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죠. 충성. 그래서 이 유교적인 마음 이거를 통치 이념으로 써라. 자, 그리고 유학 교육시키는 학교 뭐라고? 태학 중요하다 했어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을 관리로 뽑았죠. 관리로 쓰고. 자, 기본 이념, 기본 사상 당연한 거고 넘어갈게요. 다 답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군국제는 뭐하고 뭐의 짬뽕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봉건제와 군현제가 짬뽕 된 거죠? 이게 바로 군국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사라지죠? 그죠? 봉건제가 점점 사라지고 뭘로 이어지죠? 그죠? 군현제만 남죠? 군현제는 전국을 군으로
군부로 나누고 군 아래에 들어가는 게 현이에요. 군보다 작은 거. 그래서 황제가 이제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뜻대로 지방이 운영이 되게끔 컨트롤하는 거죠. 자, 2번 봅니다. 한 무제가 전매 제도를 시행한 배경. 전매 제도,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를 했죠. 왜죠? 그죠? 잦은 전쟁, 정복 활동으로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돈.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잦은 정복 활동으로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재정 보충,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3번은 넘어갈게요. 일단은 넘어가고 36쪽. 자, 여기 보면은 만리장성, 비단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진나라 시황제가 누구를 막으려고?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한 나라도 흉노를 치기 위해서 친구를 찾으러 갔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서쪽으로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장건이 목표로 했던 이제 나라는 대월지라는 나라예요. 여기 보면 대월지 있거든요. 여기 있죠. 근데 일단 가기는 갑니다. 근데 갈 때 엄청나게 이제 생 고생을 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결국엔 대화한대요. 군사 동맹은 안 됩니다. 대월진 이미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장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이 확보가 되죠. 여기 보시면 한은 전쟁 끝에 흉노를 몰아내고 서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한 무제가 흉노를 몰아냈다.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하고 동아시아 사이가 중앙아시아겠죠. 여기 보면 포도, 석류, 호두, 상하, 산호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포도의 경우에도 이 포도 이 말 자체가 다른 지역, 이역, 다른 지역의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석류는 지금도 이란 석류가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비단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중국 비단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단길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춘추 전국시대 전개 보시면 주나라 왕실이 약해지죠. 왕실의 권위가 약해진다. 그래도 여러분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제후국들이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을 큰 형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국시대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전국시대 가면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크게 몇 개? 7개 해서 전국 7웅 강력한 나라 7개에서 전국 7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계속 싸우는 거죠. 경쟁. 이러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전의 가장 기반이 됐던 건 바로 뭐다? 그죠?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그죠? 철제 농기구. 그리고 농사질 누구를 썼어요? 소를 썼죠? 철제 농기구와 우경으로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죠. 농업 생산력이 증가. 이후에는 당연히 장사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굶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공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장 가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농산물을 돈 주고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수공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시장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당연히 화폐 거래 같은 것들도 활발해집니다. 화폐 거래 활발. 자, 정치 변화. 당연히 철은 무기로도 쓴다. 전쟁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규모가 커져요. 전쟁 규모가 확대됩니다. 확대.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세자백과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인, 예 이런 게 중요했죠? 이런 걸 중심으로 도덕 정치를 해라. 묵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묵자죠. 묵자. 차별 없는 사람. 겸해라고도 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싫어한다 했죠? 평화를 사랑해요. 법관 대표적으로 한비자, 상항, 이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비자. 법과 제도가 중요하고 매우 엄격했죠. 그리고 형벌,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도 이제 무섭게 했습니다. 도가는 노자, 장자, 붙여서 노장사상이라고도 했고 자연에 따른다. 자연의 순리가 중요했죠. 자연의 순리에 따라라. 인위적인 거, 사람이 손을 대는 거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죠? 얘는 뭘 싫어했죠? 얘는 전쟁을 싫어했죠. 묵가는 전쟁을 싫어했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한 내용이죠? 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학습 마당에 다 있는 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진나라 통일 볼까요? 무슨 사상이 바탕이 됐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상? 그렇죠. 법가 사상이 바탕이 됐죠. 법가 사상을 토대로. 자, 그리고 중앙 집권 정책을 했어요. 진나라의 시황제. 처음 황제란 뜻이죠. 스스로 시황제라고 했고 전체적으로 군현제. 그죠? 도로. 화폐, 도량형 이런 것들 통일했죠. 또 있었죠. 문자. 그렇죠. 또 뭐 있었죠? 수레바퀴, 폭. 이런 것들은 경제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썼잖아요. 만리장성 위에는 상업 활동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그 상업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거 통일. 그리고 또 뭐 써볼까요? 그죠? 다른 사상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상은 탄압했죠. 특히 육아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사건이 그렇죠. 책에 불을 내고 유학자를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분서갱유가 발생했고 대외 바깥 정책 뭘 만들었죠? 그렇죠. 만리장성. 이거는 누구를 막으려고? 그죠? 흉노를 막으려고 해. 그리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영토 확장. 넘어갈게요. 글씨가 엉망이네요. 미안합니다. 진나라 멸망 부분은 책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가혹한 통치했고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넘어갈게요. 진나라 영역. 분서갱유. 한나라 가겠습니다. 한의 성립 보시면 처음에 누가 싸웠다고? 그죠? 초나라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 한 고조가 건국했죠. 그죠? 보시면 한 고조의 경우에는 여기다 일단 쓰고 중요하다 했죠. 처음에는 군국제. 군국제는 뭐하고 뭐가 짬뽕된 거? 봉건제 그리고 군현제가 섞인 거죠. 자, 그리고 농민 세금 같은 거 깎아줬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무제의 경우에는 전쟁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 중앙 집권 정책을 강화하면서 봉건제는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군현제로 이제 전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통치 이념 진짜 중요하다 했죠. 통치 이념으로 뭘 썼어요? 그죠?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썼다. 대외 정책, 흉노를 정벌했죠. 흉노 정벌. 그리고 고조선도 정복하죠. 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금과 철의 무슨 제도? 전매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나라 누가 만들었다 했죠? 그죠? 왕의 외가 쪽 친척이었던 왕망. 근데 너무 개혁을 급진적으로 했다 했죠? 그래서 급진적 개혁. 대표적인 게 토지 국유화가 있었어요. 토지를 국유화, 국가 소유로 하고 노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반감 때문에 결국에는 신나라는 금방 망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게 후한. 누가? 그렇죠. 유수, 사람 이름이죠.
유수는 황제로서는 광무제랍니다. 광무제. 자, 아까 신이 8년, 서기 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후한이 2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자, 그리고 지방에서 농민들을 지배했던 애들을 그렇죠.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호족은 이렇게 쓸게요. 대토지 소유. 넘어갈게요. 그리고 멸망한 거는 어디 갔죠? 멸망 밑에 있네요. 그죠? 멸망. 멸망은 당연히 사회가 혼란해지고 대표적인 농민 봉기. 그죠? 황건적의 난. 그죠? 농민 봉기들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호족들도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호족의 봉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220년에 3세기에 멸망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동중서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쭉 보시면 동중서는 무엇을 해라? 덕과 교화. 이건 바로 유교, 육아 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세요. 넘어갈게요. 한나라 문화 보시면 유화. 대표적으로 누가? 무제가 키웠죠. 한 무제. 그리고 뜻을 생각하는 훈고학이 발달합니다. 역사서는 누구? 사마천의 사기. 중국 역사 서술의 기본이 되는 게 이 사기예요. 과학기술, 해시계, 또 뭐 있었어요? 지진남에 알려주는 거, 지진계. 재지술 중요하다 했죠? 종이 만드는 기술 누구? 그렇죠. 체륜. 동서교류하면 무슨 길? 그렇죠. 비단길. 누가 보낸 사람이었죠? 한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왔던 길이었죠. 왔다 갔다 했던 길. 자,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 한 내용이에요. 한 내용이고 이것도 한 내용이고.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전국 칠홍 7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진은 무슨 사상을 토대로? 그죠? 법가 사상. 중국을 통일했고 진시 황제가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북쪽 국경에 쌓은 게 그렇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한 무제는 군국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니까 아니죠. 한 무제는 군국제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죠? 그죠? 군현제죠. 군국제의 경우에는 한 고조였잖아요. 그죠? 한 고조고 한 무제는 군현제. 그러니까 X. 사마천의 사기. 체륜의 종이 만드는 법이 한나라 때 나왔나요? 종이 만드는 법 개량 맞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